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OT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제가 이제 스튜디오 강의다 보니까 이제 1주차 찍고 이제 복습 찍고 2주차 찍고 복습 찍고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딘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주차 때 찍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하고 2주차 복습, 3주차 복습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났을 때 복습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난주에 끝났던 어떻게 보면 1주차 시에 제가 진행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복습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다가 그 교환을 붙여 드리겠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그거 뽑아 보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서방학개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차 복습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과연 우리가 1주차 때 뭐를 배웠냐. 솔직히 얘기하면 1주차 때 제가 챕터 1만 일단 진행을 했거든요. 파트 1의 챕터 1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챕터 1에 가보면 이제 연소 기초 이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연소 기초 이론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화학 용어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만일 시험 문제에서 이제 원자라는 게 나와. 원자. 그럼 원자는 화학 반응을 통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냥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이 원자에 대한 예를 들어 뭐 탄소가 있다, 질소가 있다, 산소가 있다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각각 다 정해져 있다 이제 원자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자량 단위를 우리가 크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는 그램 퍼 몰이나 이게 개라 그랬잖아요. 한 개, 화학적인 개수, 한 개당 몇 그램인지 또는 킬로몰당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도 개예요 그냥. 왜냐면 위에가 킬로다 보니까 그냥 킬로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한 개당의 어떤 원자량 값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냥 1몰의 평균 질량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얘를 이제 모아서 이런 애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얘가 뭐예요? 분자죠. 이 분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구성하는 총 원자량의 값. 즉 무슨 말이냐면 12에 16에 16을 더해주면 요게 이제 44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얘가 그램 퍼 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44에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은 그램보다는 요즘은 다 요 킬로그램 단위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교환에는 작게 들어갔지만 이거 거기 가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저쪽 그램 퍼 몰 표현한 겁니다. 자, 물의 비중은 제가 몇이라 그랬죠? 그렇죠. 물의 비중은 무조건 1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과 비교한 값이 비중이라 그랬죠. 어떤 물질의 비중량이나 또는 밀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 이게 만일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은 뭐보다 무겁다? 물보다 무겁다라는 거고 비중이 1보다 가볍다라는 건 그 물질은 물보다 어떻다? 가볍다라는 걸 얘기한다. 기억하시나요?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증기비중. 자 증기비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이건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증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표준 공기 분자량을 우리가 몇으로 본다 이거? 29로 본다. 그래서 표준 공기 분자량으로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게 공기와 비교했을 때 이 물질이 몇 배가 무거운지 또는 몇 배가 가벼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면 뭐보다 무겁다? 그렇죠.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고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으면 뭐보다 가볍다?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걸 얘기한다. 오케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변화에 대해서 봤는데 변화라는 건 일단 두 가지를 본다. 먼저 물리적 변화라는 게 있더라. 자, 물리적 변화는 특징적인 게 뭡니까? 일단 뭐가 변하지 않아요? 성질이 변하지 않죠. 그럼 뭐만 변해요? 모양만 변하는 거예요. 자,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만 변해요? 모양, 겉 모양만 변하는 거예요.
물질 자체의 성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뭐만 변한다? 모양만 변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물. 물을 얼리면 뭐가 된다? 얼음이 됩니다. 그럼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융해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봤을 때 얼음이 물로 갔잖아. 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물은 얼리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들 변함이 없다고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상태가 바뀌는 거죠. 딱딱한 고체, 딱딱한 액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양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태만 변한다라는 거죠. 딱딱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런 것만 이제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화학적 변화는 뭐를 얘기합니까? 자, 이거는 물질의 성질뿐만이 아니고 얘도 변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싹 바뀌는 거 두 개가 뭐가 있다? 우리는 발열과 흡열이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발열이 뭡니까? 발열. 반응을 했을 때 그 물질이 에너지를 외부에서 흡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외부로 방출을 하는 겁니까? 외부로 방출을 하는 거죠. 그럼 주변이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 왜냐면 내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쪽으로 계속 뭐를 하고 있으니까? 방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반응계의 에너지가 오히려 생성계의 에너지보다 크다. 왜냐면 얘가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발열을 하는 거니까 바깥쪽으로 열을 방출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10을 가지고 있던 열에서 3을 어떻게 보면 방출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 에너지가 몇이 나와요? 7이 남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 흡열이다라고 하면은 반대겠죠. 외부로부터 뭐를 한다? 열을 흡수한다라는 거. 그러면 반응계 에너지가 원래 10이었는데 외부에서 열을 이번에는 가지고 오는 거죠. 3을 흡수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몇이 돼요? 13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 소방에서는요, 여러분들 화학적 변화 중에 발열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흡열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흡열은 위험하지 않아요. 왜요? 흡열은 물질이 있었을 때 주변에 열이 있잖아. 그죠? 요 열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변을 냉각시킨단 말이에요.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주변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게 무슨 반응이에요? 다 발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야? 발열 반응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뭐가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연소 반응이 있다라는 거. 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게 다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다 배웠던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열량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열이 많냐 또는 열이 적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열량이라는 걸 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열량을 우리가 Q라고 얘기를 한다. Q. 그죠? 자, 단위가 칼로리나 뭐를 써요? 킬로칼로리라는 걸 씁니다.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쓰고요. 자, 비열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한다. 이게 만일 g이다라고 하면 보통 칼로리를 얘기하고, 만일 이게 킬로그램, 여기가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얘기한다 그랬죠? 킬로칼로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단위는 칼로리에 g의 도씨가 있거나 또는 킬로칼로리에 킬로그램의 도씨가 있거나, 맞습니까? 요게 이제 비열의 단위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1도씨, 1kg의 어떤 물질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열이 작다라는 건 내가 1도씨를 올리기 쉽다라는 거거든요. 1도씨에 올릴 때 1kg의 어떤 물질 1도씨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작다라는 거니까, 비열이 작다라는 건 뭐가 잘 된다라는 거냐면 그 가연물 자체가 연소가 잘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열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요 열 용량도 작으면 작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비열값에 이제 우리가 실험값을 봤을 때 물의 비열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몇이다? 1이다라는 거. 자, 수증기는 0.6이다. 얼음은 0.5다. 그죠? 요게 C 값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C, 비열 C.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열을 알면요. 비열을 알면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현열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열량은 뭐냐? 물체가 상태 변화는 하지 않는데 뭐가 됐을 때? 온도 변화가 됐을 때 그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열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상태 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물 0도씨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 100도씨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 0도씨에서 물 100도씨로 갔을 때 이게 액체죠. 이것도 뭐야 여러분들? 액체죠.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변했습니까? 온도가 100도만큼 변했죠. 이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열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이다. 물이 1kg이다. 만일 온도가 100도 차이가 났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100을 넣어서 100kcal 또는 100칼로리 이런 식으로 열량이 나온다라는 거고. 자, 만일 문제에서 잠열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잠열량은 상태의 변화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얘하고 좀 틀린 거죠. 물 100도씨가 얘로 변하는 겁니다. 맞아요? 수증기 100도씨로. 그럼 수증기 100도씨로 변했다라는 건 요게 이제 액체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온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이제 기화가 되죠. 100도 어느 부분에서. 이게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얘가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기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필요한 R값, 얘를 우리가 몇이라고 한다? 539다라고 해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1kg면 1 넣어주시고 2kg면 2 넣어주시고. 만일 기화가 되는 게 아니고 얼음이 녹는다. 그때는 융해잡열이라는 걸 80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을 같이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온도는 저희가 섭씨 온도가 있다 그랬고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자 그리고 화레노하이드라는 사람이 만든 화씨 온도가 있다. 근데 제가 전원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라. 그죠? 그래서 (9O-C3이다) 라고 해가지고 9O-C3,2를 해주면 화씨 온도가 나온다. 요 공식 정도는 세팅하시고, 자 우리가 절대 온도는 어떤 손실이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 온도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쓰이는 온도다라고 해서 도씨를 내가 절대 온도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몇을 더해요? 플러스 273을 더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절대 온도인 이름이 뭐예요? 이 절대 온도가 켈빈이죠. 그죠? 맞나요? 자,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열전달이 나와요. 열전달. 자, 열전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열전달 방법은 뭐다? 전도, 대류, 복사다. 자, 전도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는 고체나 정지 유체에서의 뭐를 얘기한다? 열전달을 얘기한다. 딱딱한 고체 또는 정지 유체 쪽에서 열전달 방식을 얘기하고, 전도는 초기에서 열전달 방식이다. 맞습니까? 자, 분자의 직접적인 운동과 충돌에 의해 열전달이 되는 방식을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한다. 자, 대류는 뭐다? 액체 또는 기체의 운동과 함께 열전달이 된다.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그죠? 이렇게 직접적인 분자의 이동, 뭔가 충돌이 아니고 지들이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열전달을 하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고, 감지기와 헤드 가멸부 쪽에 이제 열전달을 시켜주는 게 대류의 원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력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간다? 무조건 위쪽으로 뜬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류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 자, 복사는 중간 매개물이 없다. 여기는 고체 정지된 유체가 있었고 액체 기체가 있었는데 여기는 중간에 매개물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열전달이 되는 형태고, 건물 화재의 주된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플래시오버 같은 거 얘기할 때 복사열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자, 물체가 열 에너지를 전자파 형태 또는 전자기파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파형 형태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쐬어주는 형태고, 복사 열량은, 자, 이거 잘 보세요. 절대 온도에 몇 승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열 전달에는 세 가지가 있었고. 자, 다음. 기체의 법칙입니다. 이상기체의 법칙이죠. 그죠? 보일이 있고, 샤를이 있고, 보일 샤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P 곱하기 V는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고.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압력이 일정할 때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또는 최적이 일정할 때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식을 세울 수가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보일 샤를이다, 항상. 그래서 보일 샤를은 피부과 선생님, 그죠? PVT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일 샤를이고, 저는 얘를 중심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챕터 1을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회독을 좀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주간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회독해 드리고 이번 주 내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테스트 내용 있죠? 테스트를 일단 챕터 1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챕터 1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인 소방학개론을 보기 위한 기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프린트 제가 올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항상 주간 복습 자료 뒤에 제가 테스트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복습 영상을 한번 보고 뒤에 이제 내용,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해설이나 정답은 당연히 넣어드릴 거니까 해서 셀프로 여러분들이 한번 채점해보시고 풀어보시고 혹시나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학개론은 제가 이론 시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테스트 복습 영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본강에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